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양지열의 공가로 5월을 맞았습니다. 5월은 근데 왜 계절의 여왕이죠? 5월이 그 얘기가 가정의 달 나오는데, 아니에요? 가정의 달? 아니, 계절의 여왕이라잖아요. 가정의 달이랬잖아 내가. 나는 그렇기도 하지. 그렇기도 하죠. 이혼의 달이야? 그러면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그러니까 왜 계절의 여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말들 중에 상당수가 그 서구에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5월에 날씨가 제일 좋대. 퀸 오브 시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가장 뭐 그 겨울 묵었던 것들 다 벗어내고 뭐 이렇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옛날에는. 묵은 때를 벗겨내고. 그렇잖아 옛날에는. 양 변호사님 근데 혹시 앞에 방송이 많으셨어요? 아니 왜? 그래 뭔가 약간 텐션이 살짝 다운된 느낌이 있어. 근데 항상 방송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오면 니들을 보는 순간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 야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다운 시키는 게 있어요. 그냥 나라도 좀 차분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진변 좀 있으면 이제 날뛰기 시작할 거지. 아니 나는 지금 3시 반까지 지금 이제 4시 반인가? 5시 반이구나. 아무튼 저희 부평 분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막 빨리 방송을 가야 되는데 이 서류를 여기서 끝을 맺어야지 아니면 내일 또 다시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딱 차를 운전하고 나왔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운전할 때 눈을 감고 할 순 없잖아. 그래갖고 여기를 딱 왔는데 그냥 뭐 거의 텐션이 그냥 저 지하 멘틀까지 갔어 지금 거의. 빨리 커피를 마셔. 커피를 아니 눈 감고 계세요 그냥. 저 사실 눈 감고 해도 돼요? 나 근데 눈 감고 해도 나 눈 감고 해도 웃길 자신 있어. 감고 해도 돼. 이거 자체가 웃기잖아. 세계 최초 눈 감고 하는 방송. 자토이치야? 오늘 콩가루가 드디어 50회거든요. 와! 예! 5월에 50회구나. 뭔가 만든다 라인이. 5월에 50회. 50회. 50회인데 이렇게 텐션이 다운돼서 쓰겠어요? 네. 안 되지. 저희 그 누구야? 그 변호사 이름 뭐였지? 장 변호사님. 장 변호사? 장윤주 변호사? 아니? 권영애? 아니 그러니까 신유지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와 이러고 있는데 무슨 그래 장변인가 그 사람 뭐 누구예요? 왜 이렇게 자꾸 찾아 사람들이 짜증나게. 다른 방송에서 좀 잘하신 요즘 핫한 분이세요. 뭘 잘하는데?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예를 위협받고 들어봐요. 있어요. 그래요? 대물 시네마의 송섬이, 그다음에 콩가루의 진승기. 쩌리들만 아이고. 파고 드시는구나. 네. 제일 저기 위태로운 자리들이 있거든요. 뭘 위태롭지 않아. 왜 그래? 꿋꿋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요? 목요일에 아니, 기추자랑 고추자는 안 위태로워요? 거긴 왜? 굳건해요. 왜 그렇지? 거기 땅에 심어놓은 사람들처럼 굳건해. 나는 약간 이건가? 우리는 약간 팔락팔락? 바람에 나부끼는 애들처럼. 그냥 우리가 정상이고 걔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면 돼. 아니 그래서 오늘도 추자 언니가 그걸 올린 거예요. 그 인스타에다 뭘 올렸는데 그 띵이 뭔가 쉬는 날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 라방을 켜서 하겠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멤버들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라방 볼 사람 이러면서. 제정신이 아니야. 뭔가 좀 약간 대안에서 괴물을 키워내는 듯한 느낌이 엄청난 분이 있어요. 네, 드네. 너무 좋습니다. 네. 5월에 50회고요. 맞아. 그럼 우리 소식을 했으니까 충격적인 소식이 있죠. 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 13일에 토요일 13일에 토요일에 한 말 있잖아요. 약간 무서운 날. 13일에 금요일이야. 그래요? 진짜 모르고 간 거야 지금? 13일은 맞았네. 맞았네. 13일에 그날 우리가 라이브를 할까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주년이거든요. 자, 1주년이라서 단발성으로 딱 그날 하루만. 일회성으로.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오늘 방송을 찍고 딱 가서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다시 녹방으로 찾아뵙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주말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 때문에 월화수목 금은 항상 밤에 이제 애가 자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애랑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놀아준다는 표현 하고 싶지 않은 게 나도 이제 애랑 너무 놀고 싶으니까. 진짜? 이런 남편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진짜. 근데
10시부터 11시까지 딱 하고 저는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아니 가서 그러면 같이 와요. 재수 씨를 모시고 와. 애랑 같이. 같이 하자. 그래서 홍대 주변에서 내가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너무 좋아. 나 그 애기 너무 보고 싶어. 애기 너무 이쁘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 무서워 지금 무서워. 일이 좀 커져가는 느낌이 아니 뭐 나지 않은데. 찬조 출연해 달라고는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출연까지 해주면 뭐 너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나는 아이들은 지켜야 된다는 주의라서 맞아, 별로 맞아. 이렇게 방송에 애들 나오는 거 별로 원하지 좋아하지 않거든. 않으면 원하지 않거든. 일단, 나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일단 지금 1회부터 50회까지 라방을 열렬하게 이제 원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50회면 진 변호사님 출연료 안 받으시나요? 넌 또 왜 그래? 갑자기 왜? 한 5천 되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회당 100 정도 50회를 맞나? 안 받으면 도대체 얼마일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뭘 그걸 또 머릿속에 계산이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방송 빨리 하자. 덥네. 사실 덥다, 저는 갑자기. 이 방송 오기 전에 지금 산삼순백을 한 뿌리를 먹고 그 술이에요? 다음에 산삼 도라지, 그러니까 술 같아. 지금 약간 술 먹은 아니 것처럼. 들어왔는데 약간 만취 상태로 들어온 느낌 있잖아요. 지금 약간 산삼 도라지라고 산삼시대라고 산삼순백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 있어요. 이거 봐, 산삼순백에서 새로 나온.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빨아 먹고 왔거든요. 그래도 지금 약간 업돼 있어? 엄청 업돼 있어요. 혈액이 미친 듯이 돌아가지고 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광고가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나라? 방송에 좀 어디 들어오세요. 일본에서 먹고 온 거야? 엄청나네요 효과가. 근데 돈 안 받고 광고해 주지 마. 그죠? 지금 강주 광고를 해줬어. 다 삐 처리해 주세요. 뭘 먹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엄청나네. 네, 대안에 곧 들어올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 오징어지 다리가 오징거지. 달달. 오징거지. 네, 그거는 효과가 좋은가 봐요. 제가 저 거기 취업할까요? 일어나세요. 여기 지금 약간 기운이 없어 이렇게. 일어나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땐 네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텐션인데 이거. 지금 저 약간 더워요. 에어컨 틀어놨어. 에어컨 나오고 와 있어. 이거 산소순백 엄청나네. 정말. 그만해. 우리 광고 다니는데 광고를 해 자꾸. 삐처리 뭐 해주세요. 홍보를 처리한 거야? 숨을 이쪽으로 좀 뿜어주세요. 냄새라도 맡게 나도 광고를 기운 좀 먼저 하고 내게. 난데 광고주한테 가서 저희 광고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럴 순 없잖아. 네. 저를... 자 오늘 주제. 네. 오늘 주제. 나쁜 놈들은 다 사형시켜야 할까? 라는 주제. 되게 독한 얘기를 이렇게 착하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양지열의 콩가루는 다 착하잖아요. 우리 보시는 분들도 착하고 진행자들도 착하고 대한뉴스 사람들 다 착하고 PD님도 다 착해. 여기 못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워딩을 좀 무섭게 해도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별로 안 무섭잖아. 그래요? 원래 이제 단어? 저희가 이제 사형만 따질 게 아니라요. 이렇게 뭐 뉴스 보시다 보면 야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거밖에 벌을 안 받아? 이런 얘기들 하실 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변이 오늘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처벌을 하는 게 적당하냐. 이제 법률 용어는 양형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보자. 근데 그 중에 양형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건 종종 이제 사형 제도를 과연 존치시키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 뭐 뉴스 보실 때 저런 놈은 죽었어라고 생각하시는 죽어도 분들도 싸 이런 친구들 그런 있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그래도 뭐 사형은 안 돼라고 하시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걸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진변의 의견을 내서 제가 그랬나요? 지금 안 돌아왔어. 어떡하죠? 일단 아니 뭐 교수형? 여기 지금 나갔다 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진짜 5분만 눈 감고 있으면 안 될까? 감고 있어. 눈이 너무 아프네. 그럼 잠깐 감고 있는 동안 이런 농담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같이 이슈 몇 가지 가져왔었잖아요. 할 얘기들이 사실 많아. 이 양형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또 양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벌 주는 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또 교들송은 신상 공개부터 좀 해보자. 그러니까 불안한 요즘 범죄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주거 침입인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유 없이 뭐 쫓아온 그런 인간들도 있었고 아까 뉴스 올린 건 뭐였어? 손을 집어넣은 거야? 이번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대전이거든요. 대전인데 1층 원룸만 노리면서 창문에 손을 넣고 빤히 쳐다본 거예요, 남자가. 빤히 쳐다보는데 손까지 집어넣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집을 상습적으로 염탐한 남성이거든요.
손은 왜 집어넣은 거야?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겠죠.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지금 얼굴을 공개해 달라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범죄면 얼굴을 공개해야지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했네. 아, 벌 주고 뭐 끝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조심해요? 그럼 얘기가 기억 나왔으니까 신상공개부터 하죠. 근데 신상공개는 처벌은 아닌데 왜 얘기부터 나오면 신상공개가 지금 우리 제도에서는 경찰 수사 초반에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도 아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범죄 중에 경찰서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네. 논란이 있으면 그때 이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지금 사례를 보면 대부분 아주 잔인한 살인 범죄, 뭐 예를 들어 2명, 3명 해쳤다거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라는 경우에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우리 법상으로 아예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근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게 많긴 많아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늘 이럴 때 끄집어내는 게 야 미국은 먹샷 봐라. 네. 사소한 경범죄도 다 공개한다. 연예인도 다 찍잖아요, 심지어. 물론 이미 공개가 된 사람들이지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범죄자 인권만 보호하냐 목소리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일단 싶고. 양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이제 강력범죄 신상공개 여부고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정말 예외적이죠. 뭐 진짜 흉악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시체를 막 다 토막내서 어디 버리고 막 이런 그런 흉악 범죄는 이제 공개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신상 공개 이제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돼 있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신상 공개 제도가 뭐냐면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보통 1회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 정보 공개 이제 등록. 그러니까 자신의 신상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죠. 이제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지거나. 그래서 검색할 수 있던데 요즘에. 우리 동네 성범죄자 검색할 수. 근데 그거는 등록까지 하면은 검색이 안 되고 이제 2회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부과할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신상 그 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이사를 가거나 이 범죄자가 이제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면 그 이사 간 곳에 주민들한테 쫙 이렇게 우편을 보내고 그리고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사진이랑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사건 중에 제일 이제 성범죄 제가 변호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의뢰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혹시 신상 공개가 되냐. 이거를 엄청 걱정을 그렇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상 이런 것 중에 뭐 이제 성범죄 다 나쁜 범죄긴 한데 사실 2회는 이제 공개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1회 때는 공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한 어떤 형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잘못을 했으면 그런 더한 형벌도 받아야지.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 너무 막 동네 막 마트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내가 약간 저번에 권경희 변호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편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예요. 처벌도 어떤 이제 이 사람이 행한 행동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가 있고 뭐 어떤 신상 공개도 그런 적절한 신상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에 1회를 저질렀다. 물론 이거 신상 공개가 자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공개가 돼 버리면 말한 대로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내 집 주변 옆집이랑 다 내가 이사 온 게 이제 내가 성범죄자인데 그 편지가 다 날아가고 그거를 뭐 제 아들의 유치원 친구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 제도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두긴 둬야 돼요. 그러니까 뭐 3아웃이라고 하나? 그래서 법원에서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준으로 괜찮은데요? 그 정도는 저는 2회 이상은
부과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행과 같이 조용히 봐. 지금 현행과 같이 1회 정도에는 신상 정보 이제 등록만 하고 공개 자체는 1회 때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또 1회 범죄인데 막 강도 살인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해야 돼. 또 범죄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까먹을까봐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강도 강간이구나. 그 남자 누구였죠? 살인마인데 왜 그 신상 공개됐는데 사진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문제됐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택시 기사 죽였던 얼마 전에 그 일산 쪽에서 택시 기사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 살인범인데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름이 뭐였지? 이기영. 근데 성형수술 많이 했나? 아니 그냥 너무 옛날 사진. 그러니까 옛날 증명사진.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신상공개 제도가 이게 엉뚱하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유죄로 판단될 때까지는. 그런데 신상공개는 사실 수사의 초기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 제도적으로 안 맞아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이미 재판도 받기 전에 수사 단계인데 그런 신상을 얼굴을 특히 살인범이라고 공개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안 맞는 듯 보이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제가 기자 생활하던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냥 신문에 범죄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 수습 기자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이게 경찰서에 새벽에 사건이 뜨잖아? 그러면 잡혀온 사람들 사진 구하는 거야. 주민등록증이 됐든 그 사람 집에 가서 앨범을 훔치든지 간에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한자, 나이, 주소까지 예를 들어서 그냥 마포구 합정동 이런 정도까지 적었어. 아예 다 적었어. 맞아. 그때는 그냥 절도범 이런 것도 다 적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한동안 아예 못하게 막았어. 맞아. 그래서 옛날에 7, 80년대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다 뜨잖아. 범죄자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이기영이다. 그럼 이기영 한자에 나이, 집 주소까지. 그래서 각 사진, 마루 사진 뭐 이렇게 불렀는데 마루 사진 동그라미 사진이거든. 동그라미 사진은 죽은 사람은 동그라미라고 산 사람은 이렇게 네모나게 했던 그럴 때가 있었어.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너무 공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무죄 나와도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도 이미 낙인 찍혀버리는구나. 그래서 아예 한동안은 못 하겠어.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언론사들이 이제 이걸 논란을 항상 일으키거든. 언론사들이 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왜 공개를 하지 말라 그래? 우리 벌금 맞을 거야. 공개해.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야 그러면 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설프게 지금 들어온 거야. 그래서 논란이 될 때마다 그러면 이게 판사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도 경찰청도 아니고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에서 그때가 또 열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때 야 이놈이 더 나쁜 놈 같은데 얘는 공개 안 하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 언론에서 크게 떠드는 사건은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죠. 근데 누가 결정하느냐. 근데 이게 뉴스가 안 되잖아. 그러면 쓱 넘어가 또. 그러니까 이것도 불공정하단 말이야. 그 이양 얘기가 나온 게 딱 하나 이제 아까 기왕 먹으셨으니까 영국, 미국 같은 데는 다 공개하는 거 맞습니다. 잡히는 순간 공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모르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영국, 미국은 그렇게 잡혀서 공개가 되지만 그와 동시에 변호인이 붙어서 그때부터 모든 서류를 수사 단계에서도 같이 1대1로 싸워요. 그거는 그 사람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도 같이 공개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반론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정한 거네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피의자는 자기가 수사받고 있는 걸 우리는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안 해준단 말이야. 제가 이제 그 한 몇 달 동안 엄청 힘들었던 사건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얘기까지 하면 그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던 사건을 지금 진 변호사가 해서 아무튼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이제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검찰 측은 자기네들이 누굴 수사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거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사하면서 야 누가 이랬는데 너가 그랬다며 그러면 누가 이랬는데 정도는 듣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걸 다 메모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누가 이랬는데 그 제일 나쁜 놈이 하나 있거든요.
걔 진술이 계속 변하는 걸 제가 메모하고 해서 의견서로 내고 해갖고 결국에 이제 뭐 영장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맡긴 했는데 사실 그거 너무 문제인 게 왜 자꾸 차요? 내가 좀 좁아가지고 죄송해요. 다리가 길어 그릇속이 생각보다. 진짜로 어떤 이제 검찰과 이 피의자 간의 이 어떤 무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추측. 얘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료는 좀 요청을 해서 봐달라. 뭐 영상 녹화물이 있다. 안 봐. 안 보여줘. 안 보여주고 우리가 봐달라 그래도 보지도 않아. 이거를 보면 이 사건의 진실이 나오는데 보질 않아요. 그리고 뭐 되게 우리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딱 내면 뭐 우리도 이미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엄청난 증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영장이 다 기각된 건데 이거를 애써 외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유리한 증거도 있고 불리한 증거도 있으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검사님이 이게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 넘겨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 네. 안 그래. 이 사람이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꼭꼭 감춰. 안 줘.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그냥 거기 재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많이 문제 삼는 거 있죠. 피의사실 공표. 네. 검찰에서 이 사람에게 불리한 자료는 언론에도 흘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얼굴을 공개하는 것마저도 그럴 거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는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야 니네 저 수사한 거 피고인이 피의자가 니네 수사한 거 나 자료 다 줘 그러면 그냥 경찰서에서 복사해 가야 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걔네는 처음부터 다 공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도 공개하고 피고인도 공개하고 그냥 다 법정에서 다 까놓고 재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법무부 장관도 이건 방어권 보장하면서 안 까주잖아. 네.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던 그 사건 법정에 가잖아요. 저 진짜 다 박살낼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그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되게 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못 본 게 있을 수 있고 그치.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법원에 가면 우리도 이제 그 자료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법원에 가도 심지어 수사 기록 안 보여줄 때도 많잖아. 나중에 공개 청구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야 볼 때도 많이 있어. 이유가 이 뭐예요? 사건 말고 수사 기록을 공개를 사건. 조금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 안 주는 거야. 그럼 사기잖아요,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사기 편 몇 편이죠? 그 편 저기 다시 좀 봐야겠네. 아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막 일부만 공개하고 안 공개하고 이러면 뭔가 그러면 안 되지. 네. 원래는 법적으로도 검사에게 교과서에는 객관 의무라는 게 있어서 있어요, 맞아요.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가리지 않고 다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교과서에는 있는데 검사는 내가 이 사건에서 누가 처벌받는 게 중요해. 내가 이 사건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온 건 그렇잖아. 지금은 뭐 많이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유리한 증거들을 다 막 폐기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못해. 아니 그럼 조작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볼 여지마저도 있는 거야 실제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만 딱 꺼내고 나머지는 다 막 폐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랬을 수도 옛날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심 사건들 종종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재심 사건들이 그렇게 찾아낸 증거들로 뒤집는 경우들도 있어. 무섭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하자고 한 건 뭐냐면 주거 침입 강제 추행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주거 침입 행위랑 강제 추행 행위의 어떤 어떤 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 이래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성폭력 특별법에서 주거 침입,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 추행을 한 경우, 이거는 이제 뭐 강간이랑 동일한 형량이거든요. 그러면 7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거거든요. 최소 7년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형을 정할 때는 이제 뭐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장량 감경 요소 말고는 어떤 책임 능력 상실이나 뭐 어떤 필요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일단은 그 7년 이상의 형이니까 7년에서 한 번밖에 못 쳐요. 그러면 7년을 반으로 자르면 3년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게 3년까지예요.
그러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필요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이거는 누구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추행을 하면 무조건 실형이야. 그렇죠.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7년 이상이 규정된 거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범죄는 사실 이제 이선의 재판가 헌법재판관이 그 위헌 결정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강도 강간인가 뭐 아무튼 그 범죄랑 뭐 이게 입법하는 사람들이 헷갈려 갖고 이 범죄는 사실은 그렇게 7년 이상을 그러니까 7년 이상으로 정하면 안 되는 범죄인데 입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실제로도 실수가 있었고 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겨들송이의 집에 내가 창문을 막 뚫고 들어가서 막 강제추행을 했어. 이거는 사실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 현관 출입구를 이렇게 따라가서 뒤에서 한번 이렇게 껴안았어. 내가 누구를 강제추행이잖아요. 그것도 주거침입이고 주거침입이긴 하네요. 네, 이게 따라 들어간 게 주거침입이고 뒤에서 껴안은 게 강제추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실형이 3년 6개월이 나오는 거야. 그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왜 심하지? 이거는 너무 심한 게 자 사형 그러니까 살인이 뭐냐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사람도 피해 유족이랑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파트 문을 따라 들어가서 뒤에서 한번 껴안았는데 사람을 죽인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요.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에 실형을 살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태양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데 합의가 됐고 이런 이제 물론 성범죄니까 나쁘긴 한데 이게 사실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은 합의를 해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이 조항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났고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 재판을 하신 저희 대표님 계시거든요. 똑같아요. 아파트 따라 들어가서 껴하는데 이 사람 합의했거든요. 대표님이요? 아니 대표님의 의뢰인이 그러면 우리 대표를 못 있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니 여러분 얘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결론.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무튼 그 대표님의 의뢰인이 그렇게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네. 아 진짜? 합의가 됐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고. 사실은 그 대표님이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도 또 주거침해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범죄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형량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저희 대표님이 했던 사례인데 어떤 이제 의뢰인이 되게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한 악질이야. 그 찜질방에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랬어. 그래갖고 찜질방에 적어놨어요. 아 출입금지? 얘는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어. 근데 얘가 뭐 어떻게 뭐 이제 그 알바생이 있을 때 들어갔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야 찜질방에. 그래갖고 찜질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누워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이제 만진 거지. 자 근데 이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된 거야. 주거침입이 돼요 찜질방도? 아니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걔는. 왜냐하면 그러면은 돼요? 주거든 그러니까 주거라는 게 꼭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건조물 침입, 뭐 방실 침입 이렇게 해서 금지된 그렇죠 포괄적인 개념인데 화장실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야. 네. 그렇게 되니까 원래 일반인은 저 같은 경우는 찜질방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사실은 아니 그렇죠? 뭔가 사례가 좀 웃기다. 저는 찜질방에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금지되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강제추행을 하더라도 그냥 공중 뭐 밀집 장소 추행이라든지 그냥 네. 강제추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기 찜질방에서 들어오기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 들어간 행위가 뭐 건조물 침입이 된 거야. 그래서 건조물 침입 들어가서 강제추행.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형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거 침입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찜질방 주인이고 강제추행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른 여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두 법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의 주체가 달라요. 네. 그러면 이걸 과연 하나의 결합범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 사건은 그냥 상고를 취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이 사건 되게 그러니까 이 법조항이 되게 문제가 좀 있어요. 처벌 수위도 너무 높고 주거침입의 법익을 침해받은 사람이랑 주거의 법익 침해받은 사람이랑 이제 강제추행 요걸 침해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이거를 과연 주거침입과 뭐 강제추행의 경합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폭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볼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들으시면서도 성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를 만졌을 때 그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거냐. 그래서 뭐 머리카락을 만졌다, 뭐 발을 만졌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뭐 해외 사례를 들자면 이거를 그 강제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아예 그 죄명 자체를 다르게 놓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범죄라고 그렇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뭉뚱그려놨어. 그래서 이걸 좀 나누자라는 얘기를 누가 했더니 여성 단체에서 아니 성적 수치심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지. 피해자는 팔꿈치가 됐든 뭐 아니면 어떤 성적인 더 좀 치명적인 부위가 됐든 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건데 사람을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 나눈 거야. 고기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분명히 좀 나누는 것도 타당히 보이는데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리고 이 죄를 어떤 범죄를 적용할지 정하는 건 검찰이거든. 네. 이것도 가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사한테 밉보이면 훨씬 무거운 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성범죄도 좀 나눠야 되긴 한데 근데도 이제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 틀림없이 야 그렇게 동네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 놈이면 3년 6개월 받아도 싸지. 이 진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과연 얼마만큼 처벌을 해야 맞냐. 특히 이제 강력범죄 최근에 사실 강력범죄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처벌수가 굉장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변호사 됐던 때만 살인죄가 보통 한 12년, 13년이었어요. 10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 자, 제가 진짜 놀랐던 게 계획살인 말고 우발적 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10년 미만형을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았어. 네, 많았었어요. 그래서 보고 사람을 죽였는데 10년도 징역형을 안 살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고유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뭐 막 30년, 40년씩 막 때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많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아동학대 범죄라든지 그런 범죄는 뭐 법이 바뀌어서 뭐 수위가 높아지긴 했는데 진짜로 좀 그러니까 형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처벌 수위를 좀 많이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동학대 범죄. 이것도 무슨 진짜로. 얘기냐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그 전에는 진짜 막 그냥 웬만하면 집행유예였거든. 애가 막 거의 막 사경을 헤맬 지경이 돼도 그리고 죽어도 사실은 5년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태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했지. 그래서 법은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바꿔서 이게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실제 선고되는 형이 있는데 법정형은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살인죄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 네. 근데 판사가 선고하는 건 옛날이랑 비슷해. 여전히 그냥 5년 남짓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살인죄는 요즘에는 10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찾기가 힘들지. 요즘에 진짜 진 변이 말한 것처럼 30년, 40년 이게 그렇게 선고한 지가 불과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게 형량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건 잘 된 일인 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시대상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예전보다 폭력에 좀 민감해져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우습지만 이런 것도 있다. 예전에는 5, 60대에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선고받잖아. 아유 그럼 그 사람 죽어서야 나오겠네 이랬어. 근데 요즘 60대에 10년형 선고해도 여전히 건강한데. 바이든은 80세인데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좀 너무 바이든 살인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긴 거예요. 10년 하면 진짜 생각해 보세요. 환갑잔치를 하던 30년 전에 10년이라고 선고를 하면 길게 느껴졌어. 근데 요즘 60에 환갑잔치하러 저 사람 왜 저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10년에도 뭐 살다 나와도 뭐 쌩쌩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구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약간 갈 길을 잃었어요. 살인죄는 진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엄격해진 건 맞는데 나머지 범죄들은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경우에 막 이거는 형량이 어땠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아니 피해자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데도 형을 산 사람이 있다면서요. 피해자가 합의했으면 법이 어떻든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원했으면? 그거는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형벌을 주는 이유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러니까 사적 보복의 개념이야. 함무라비. 함무라비 얘기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알아 혹시? 모를 거니까 그냥 얘기할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거야. 이게 방금 함무라비 했는데 그냥 제가 던져보지 함무라비라고. 함무라비를 들어는 봤어요. 장무라비랑 다른 거야.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지금은 복수의 개념으로 쓰이지만 그때는 처벌을 인간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어.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을 다치겠어? 사형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주자라는 이른바 응보주의라는 거였거든. 그게 네가 말하는 정도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몇천 년을 거치는 동안 그런 식의 개념으로 처벌하진 않아. 그래서 지금은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고 사회로도 복귀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게 없어.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원래 이렇게 반말했나? 예. 그렇구나.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조금 더 하찮아 보일 때 더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랫사람 부리듯이 야 네가 말이야 함무라비 알아? 모르잖아. 약간 이런 식의 대화가 혹시 지금 오고 제가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범죄가 이 자연스럽게 범죄가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반말 범죄. 반말 범죄.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한 사람이 당했다고 하니까 좀 그런 들은 사람이 괜찮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나. 이런 의견도 있어요. 피해자가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부산의 그 돌려차기 범죄. 그거 정말. 12년 나왔잖아. 1심에서. 알지 무슨 사건인지. 네 알아요. 그거는 저도 보면서 야 이런 경우는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게 12년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겠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그냥 길 가다가 보고 따라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경호원 출신의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놈이 돌려치기로 차서 피해자가 기절할 때까지 자기가 맞은 게 머리를 발로 찬 게 6번인가를 발로 찰 때까지 자기가 기억을 하고 그들은 의식을 잃었다는 거거든. 진짜 살아남은 게 다행인 거죠. 피해자가 너무 그게 고통스럽고 무서우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올렸던 거죠. 그 남자가 어쨌든 12년 뒤에 나가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참 이거는 저희가 얘기를 꺼내면서도 저희가 답을 드릴 수도 없고 쉬운 문제도 아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남자를 그냥 그럼 뭐 죽일 건가 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그 정도는 살인 미수잖아요. 살인 미수야. 살인 미수로 12년 나온 거야. 야 아까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 옛날에 살인죄도 12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 계속 얘기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어린아이 그 황산 테러 있잖아요. 그 사건도 그렇고 사실 너무 무서워요. 저 지난주 주말이었나? 지난주인가? 그러니까 그 용산구청에다가 차 이렇게 대고 저 명동 교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죠. 진짜 맛있죠. 근데 거기 이태원에도 그게 있어. 그래서 차를 이렇게 용산구청에 대라 그래갖고 이렇게 가는데 제 앞차가 용산구청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 옆에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래서 일요일이라서 괜찮나 보다 그러고 저도 이렇게 딱 거기다 차를 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나오기를 저는 먼저 내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제 차 앞에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로 뭐 2176 그러더니 뭐 저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저기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 자기 뭐 이렇게 단속하는 뭐 이런 듯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 단속 요원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저 사람 일요일인데 왜 주차 단속을 하지? 그래서 그러면 저 바로 차 빼겠다고 저기 구청에다가 대겠다고 그랬더니 저기 무슨 사인을 이렇게 보니까 주정차 금지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인 안 봤냐고 이미 늦었다고 영어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일단은 다시 차에 타서 용산구청 거기 지하 주차장에다 댔어요. 근데 이제 계속 찝찝한 거야. 아니 내가 30초도 안 있었는데 이거 단속된 건가?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차를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뭐 방범 거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 찍은 사람이. 그래갖고 저 사람이 그 이런 어떤 요원이나 이제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었겠거니 하고 이제 차를 대고 올라와서 그 주차 관련 그 부스 그러니까 거기 뭐 이렇게 방 같은데 이렇게 갔더니 거기 그 사람이 앉아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저 죄송한데 제 바로 뺐다 1분도 안 있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사진 찍은 사람이 뭐 자신 있으면 1분도 안 되셨으면 자신 있으면 가시라고. 그래서 아니 저는 진짜로 1분도 안 있었고 이게 이제 단속될 거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 같은 분이 이렇게 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저 사람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주차 단속 요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기도 차를 이제 나오는데 뭐 삼성페이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갖고 그걸 결제를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잡혀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뭐 잠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찍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있던 그 이제 거기 진짜 구청 직원이 빨리 가시라고 말 걸지 말라고. 좀 이상한 거. 그리고 제가 딱 봤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약간 미친 사람 같은 거야. 행색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약간 영어를 막 쓰고 이 사람 뭐 마약했나? 술을 마셨나? 일요일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절대 저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만약에 젊은 시절이었으면 야 너 뭐야 임마 이러면서 했다가 괜히 갑자기 눈 돌아갔고 진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세상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런 사건이 하나 기사에 난 게 하나 있었거든요. K5 차주가 갑자기 어떤 부부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이렇게 싹 가로막더니 음주운전했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음주운전 아니라고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뭐 합의하자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사고도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차를 갑자기 앞질러서 가로막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는 곳에서 저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한 걸 잡아내겠다고 쫓아와서 가로막고. 아니 지가 경찰이야 뭐야? 그렇죠. 경찰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20대였고 뭐 그걸 인해서 뭐 신고하면 포상금을 노린 건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뭐냐면요. 아니 포상금이 아니라 어쨌든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자기가 술을 먹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야 경찰에 신고 이게 아니라 죄송한데 한번 봐주세요. 돈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합의금이나 뭐 이런 걸 노리고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합의금이 아니라 그냥 공갈이에요. 협박이지. 돈을 내놓으라고.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그 부부가 술을 한 잔도 안 드신 상태였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만약에 술을 한 잔이라도 그 부부가 그냥 한 잔이라도 마신 상태였으면 돈 뜯겼겠지. 돈을 뜯겼죠. 사실 이런 범죄 되게 많은 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술집에서 나왔는데 좀 술이 취한 것 같은데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따라가. 접촉사고 이렇게 박아버려 그냥. 그리고 나서 돈 달라고 하는. 새벽 시간대는 특히 그거 아예 노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무고한 사람한테 해를 가했잖아요. 이런 거는 저거는 진짜 처벌이 가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복 범죄를 따로 규정해 놓긴 해요. 특별법으로 이제 같은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네가 신고를 했어? 네가 감히 고소를 했어? 라고 보복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건데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벌을 주는 게 맞을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신의 영역에서 이렇게 벌을 주는 정도를 정한다는 게 조금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생각도 많아졌고 그렇지 생각도 복잡하고 네. 뭔가 정확하게 내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줘야 된다고. 그게 제일 솔로몬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벌의 최고형이 사형인데 네. 우리가 오늘 제목을 뽑은 것처럼 논란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이거예요. 사형 시켜야 될까? 내지는 사형을 안 시키더라도 사형을 상징적이라도 사형제도를 두는 게 맞을까? 이것도 자주 논란이 되거든요. 저는 상징적으로는 두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곱게 사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쁜 사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형에도 등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지 않으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연쇄살인마인데 그냥 사형으로 띡 끝나버려요? 그렇게 사람들을 몇십 명을 막 죽인 사람인데 너무 그냥 쉽게 사형해서 뭐 예를 들어 약물 주입해서 곱게 죽인다던가 혹은 그냥 정말 고통도 안 느끼고 죽어버리면 피해자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것도 의견인 건 맞아요, 사실은. 이건 사실 저기 친절한 금자 씨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사형에는 등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보기보다 세다. 근데 이게 사형이 이제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는 나라에서 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어떤 그 심리도 꽤 괴로워. 네, 괴로울 드라마 수밖에 같은 거 없어요. 보면 사형수들 완전 별로 그런 거 없던데. 그게 왜 그래? 우리나라는 드라마에서나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는 이미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는 하지만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아예 없어. 근데 집행은 어차피 안 할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막 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밥 주고 쌀 다 주고 막. 그리고 다른 놈들이 시비 걸면 가서 막 다 패버리고. 나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이러면서. 교도관한테도 안하무인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교도관들도 이럴 거 아니야. 저 사람 사형수야. 약간 도망 다니고 막. 실제로도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요. 괜히 뭐 잘못을 해도 아유 사형수야. 이러면서 봐주고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양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제야 지적하네. 뭔데? 그때 유영철이 자살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영철 아니었니? 유영철은 자살 안 했더라고. 그럼 누구야? 했어요? 누구지? 그런 얘기를 했어. 걔 아니에요? 정남규? 강남규? 정남규인가? 그러니까 그 연쇄살인법으로 사형 집행을 받은 강호순? 강호순 아니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경찰 프로파일러로 이제 방송 자주 나오시는 경찰 분이었어요. 그분이 프로파일링해서 가뒀는데 마지막에 얘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를 죽였어. 그랬구나. 그건 이제 진짜 사실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죠. 뭔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기계인 거지 사실은. 유영철하고 강호수는 아직도 감옥에 있고 정남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2009년에. 뭐 진짜 불쌍하지 않네요.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가 아니라 요즘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얘기가 좀 벗어나지만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연쇄살인범 기억나? 요즘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연쇄살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잡혀 바로.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못 저질러. 그 낌새만 보여도 잡히는구나. 아니 한 번 죄를 저지르고 나면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가능해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찰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수사도 발달했고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허용하지 않아.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걔가 언젠간 풀려나온다는 게 문제야. 그게 너무 무섭네요.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의 딜레마야. 영영 가둬둘 수 없다는 거.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뭐 연쇄살인마는 당연히 이제 무기징역 이상을 뭐 해야 되고 뭐 사실은 이제 조두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물론 지금까지 뭐 어떤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좀 낮지 않나.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사형에 대해서 그러면 양 변호사님 찬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은 찬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신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죽을 때까지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있어라는 게 종신형이에요. 근데 종신형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사형을 이제 언도를 하는 선고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제도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사람을 죽여도 되는 존재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부터를 없애고 싶은 마음인 거야. 종신형은 찬성을 해. 아예 평생 죽어서야 교도소에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 차라리 그걸 법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이거 국회의원들도 논란은 많은데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려두는 것 자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그렇지. 거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부도 좀 뭐랄까 약간 강성? 네. 뭐 그런 주의다 보니까 군데군데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종종 나오고 그러거든. 저는 어떤 이제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이제 선고받을 그럴 확률이 없다면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인간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무기징역형을 받고 뭐 종신형이라도 그게 이제 그 감옥에서 개화가 될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 솔직한 말로 유영철이나 뭐 강호순 이런 사람들 사형 집행해야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라지더라도 지금까지 선고된 사람들은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에도 등급이 필요하다. 제일 세. 확고합니다. 저는. 제일 세. 제일 세네. 제일 세네. 그러면 가장 높은 등급은 어떻게? 엄청난 고통을 다 줘야 돼. 근데 제가 그 고통의 방법까지는 생각하면 또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 말하지 않을 건데. 야, 그냥 그러면 그건 누가 고통을 주는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배틀을 붙이는 거야 사형수들끼리? 옛날에 그 군에서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군에서 사형 집행을 했잖아. 네. 총살을 시켰거든. 그때 사람들이 실탄과 공포탄을 섞어서 준대. 진짜.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이 있잖아. 자기가 죽였다는 죄책감 들지 죄책감이 말라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맞네. 그러면 아까 그 방법이 좋네요. 사형수들끼리 이렇게 서로 그게 낫네요. 뭐 로마에 무슨 그래서 뭐 1등하는 사람 풀어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뭔가 애먼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람조차도 그걸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도 줄여주기 위해서는 뭐 기계로 한다든지 AI로 한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이 거의 뭐 폐지된 나라니까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형의 어떤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이제 피해자들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과 사형이 선고되는 것에 어떤 받아들이는 게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사형이 선고되면 드디어 어떤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 이런 반응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과 사형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건데, 어쨌든 피해자 유족들이 어떤 느끼는 그런 것이 이 사람은 결국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차라리 사형제도가 이제 폐지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저는 사형제도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 유가족들이 어떤 그런 것으로라도 이렇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진짜 정말로 진짜 피해자를 유영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유가족들 얼마나 진짜 슬프고 힘들겠어요. 저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몰라요.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답이 없는데, 다만 이 얘기를 해본 오늘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법이 정말 아까 함무라비 때부터
기원전 4000년인데 그때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대응 방법 이거는 사실 변한 게 없어요. 가둬두는 거 말고는 과연 뭐가 가능할까? 그냥 어떤 게 있을까? 답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네. 자 그림 보고 어우 저 빨간 타이즈 아저씨 핫한데요? 핫한데? 인간 고추 같아요. 너도 왜? 인간 고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저 머리가 꼭지 같잖아요. 그러네. 네, 진짜. 아유, 색깔 저 망나니구나 저 사람. 망나니. 망나니세요? 도부수입니다. 도부수요? 도끼로 사람 머리를 자르는 사람. 난 또 도끼로 부수는 사람이라서 도부수인 줄 알았어. 참수하는. 길로틴. 기요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그림의 제목은 제인 그레이의 처형입니다. 제인 그레이 가운데 있는 하얀 옷의 여성이 제인 그레이고요. 영국에서 장미 전쟁 이런 거 하면서 나도 영국 역사가 너무 그때가 복잡해서 굳이 설명드리고 싶진 않은데 왕권 다툼이 굉장히 심각했던 시절에 자기들끼리 권력 놓고 죽고 죽이고 했던 시절에 제인 그레이가 16살이었을 거예요. 16살에 왕으로 추대가 돼서 9일 동안 여왕으로 재위를 하다가 왕이 된 지 9일째 된 날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이제 마지막 고백을 받는 신부가 저 나무로 된 거 있죠? 저게 도마인 거예요. 자 저기에 머리를 갖다 대고 저 제인 그레이에게 인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인 그레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요. 실제로도 저렇게 죽었고? 왜 근데 저렇게 참수를 당한 거예요? 반역죄로. 무슨 반역이죠 지금? 여왕이 아닌데 여왕이 됐다라는 걸로 반역. 그리고 이교도로 아마 몰렸을 거야. 그때 당시에 영국은 이제 명분이지.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사형 폐지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억울하게 죽은 게 맞잖아. 네. 근데 사형이라는 제도는 한번 집행이 되고 나면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16인가 17살이었고 9일 만에 죽었고 실제 참수는 이거는 이제 런던탑 안에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저렇게 그러는데 실제 참수는 야외에서 당했대. 저보다 더 비참하게. 저렇게 예우를 갖춰 죽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옆에는 당연히 슬픔에 빠진 시녀인 거고. 야, 저 나이에 자기가 원했었던 왕도 아닌데 그렇겠죠. 왕이라는 상징이잖아. 권력의 상징. 네. 그러니까 쟤를 이제 없애야 다른 사람들이 왕이 오른다라는 거지. 정말 그냥 짐승의 시대였네. 사형 등급 좀 약간 취소할까? 잠깐 생각했는데. 저런 사람이 사형되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대사에서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사실은 많이 있겠죠. 있을 때는. 네. 그래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번 주말에 생각하기는 우울한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는 평일에도 우울하잖아요. 생각보다 주말과 평일 가리지 않고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눈 좀 감고 있어도 되나? 눈 감고 있어. 안 돼. 너 눈 감고 안 돼. 광고해야 돼. 네가 맡은 게 하나 있어. 자, 보자. 내 거 먼저 할게. 나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 오늘도 광고가 들어왔대. 그래갖고 그래요? 왜냐면 왔는데 아무것도 없길래 광고가 들어왔는데 제품은 없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내가 본 적도 없어. 당연히 본 적이 없으니까 먹어본 적도 없겠지. 그러면 나는 이 나머지 한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런 거지. 아이스크림 광고라는데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스크림이야. 사실 이름도 잘 모르겠어 지금. 이걸 대체 어떻게 광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셔본 적 없는 거는 양 변호사님이 하시고 드셔본 적 있는 거를 진 변호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5분 먼저 쉴래? 내가 할 동안? 내 거 소개할 동안?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쥐어치지 마. 알겠습니다. 자, 보고 있는 사이에 내가 내 걸 먼저 소개를 할게. 알겠어요. 그럼 되겠지? 오늘 저희한테 들어온 광고 두 가지는 모두 오징어 관련 광고고요. 첫 번째 오징어 메타버스 입신양명 오징어 버터 장군을 양도 연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입신양명 오징어. 입신양명 오징어. 자, 입신양명 오징어라는 건 이제 회사 제품 군 통칭이고요. 해당 제품은 버터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버터구이 오징어는 많이들 드셔보셨죠. 근데 이 버터구이 오징어는 집에서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버터구이 오징어예요. 맛있겠다. 반건조 오징어고요. 궁금하다. 뭐 극장에서 파는 거, 마트에서 파는 거 이거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저는 한번 먹어봤거든요. 맛있겠다. 이런 모양으로 딱 옵니다. 배송. 자 열어봐. 배송도 잘 돼서. 뭐야 있네. 우와. 이렇게 오거든요. 우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걸 조리를 해야 되는데. 조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뒤에 버터가 잔뜩 붙어 있네. 프라이팬에 2분 정도 달궈야 돼요. 그걸 여기서 먹을 수가 없는 그걸 새끼 PD가 안 해주겠다는 거지. 나쁜 새끼네. 아니 그러면 양면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먹은 거예요? 지난번에 해줬어. 여기다가 브루스타를 놓고? 아니 밖에서 해서 갖고 왔어. 오늘은 이제 영업 시간이 끝난 이 팥빵이 이제 조리대가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잠깐만. 이거 우리 둘을 되게 되게 소홀히 홀대하네. 요거 저희가 화요일인가 먹어봤거든요. 이건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버터 냄새가 살짝 입혀져 있는 딱딱한 극장에서 파는 버터구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입신양명 몰라서 모르겠다. 나도 입신양명 오징어. 야, 무슨 맛이니? 니네 거 할 때 방해 알 테니까 내 거 끝내게 해줘. 무슨 맛이에요? 버터 오징어인데요. 진짜 이게 극장에서 파는 그런 것과 달리 정말 부드러운 오징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드셔보시고 싶으면 이게 약간 오징어를 이렇게 갑오징어 같은 거 데치는 거 있죠. 그런 오징어처럼 반건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사이즈로. 그래서 이거를 버터구이를 어렵지도 않고 프라이팬 한 2분 정도만 데우시면 버터가 정말 그냥 봐도 잘려있네. 맛있겠다. 버터가 그냥 뭐 아니 근데 엄청나게. 잠깐만 나도 좀 보자. 이거 안주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죠? 그리고 저거를 장난 아닌데. 아니 그 냉동인데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거 한꺼번에 그냥 3명이서 민기자랑 거업이랑 저랑 그냥 다 순식간에 순삭해 버렸어요. 아니 버터가 막 이렇게 다 발려 있고 실제로 버터가 사이사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새끼피는 맛도 못 봤어. 우리가 다 먹어가지고 갓조부시 양념을 같이 주거든요. 데운 다음에 갓조부시를 싹 뿌리면 맛있겠다. 갑자기 빡치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수산물도 마음대로 못 먹거든요. 그 전에 많이 드세요. 요거는 남태평양 오징어를 공수해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겁니다. 너무 맛있겠다. 수산물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를 해야 수분이 유지될 수 있고 급냉했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마트 같은 데는 불가피하게 버터구이 오징어 방부제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진짜 맛있게 생겼어. 한 팩에 14,400원 대갈축 특가로 드리고 있고요. 여기 유튜브 더보기 링크 보시면 구할 수도 있거든요. 무게가 200g 한 팩입니다. 200g 한 팩에 14,400원입니다. 이거는 실제 그냥 집에서 영양 간식으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버터가 가운데 크게 있어요. 가운데 크게 버터가 박혀 있거든요. 한 덩어리 딱 있습니다. 같이 그냥 프라이팬에 2분만 딱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징어게에 4대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입니다. 오징어게 4대부요? 예. 4대부가 뭔데? 양반. 오징어게. 고위직. 양 변호사님이랑 어울린다. 그치? 오징어게 4대부. 네. 리뷰를 남겨주시. 근데 양 변호사님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오징어게 4대부 양지열 이러니까. 리뷰를 남기시면 800원 포인트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오징어게 4대부 양 변호사님. 하나를 시키셔도 이렇게 얼음팩에 딱 포장해서. 겨들송이 우리는 이제 이거 못 먹어본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콜라보 대응하는. 이쪽은 좀 부드러운 버터 장군이었다면 이번에는 뗀뗀하고 쫀득하고 씹는 식감이 너무 좋은 다리가 달달달 오징어 제트의 다리가 달달달 조미 오징어 다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징어계의 초신성입니다. 오징어 제트가 만든 첫 번째 아이템. 자, 버터구이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줄 서시고요. 약간 뗀뗀하고 말랑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줄 서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신공법 제조로 기존의 딱딱한 식감의 오징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돌같이 딱딱한 게 아니라 약간 뗀뗀하고 말랑말랑하면서 안에 또 칼집도 되어 있어가지고 씹는 식감이 진짜 좋아요.
정말 신선하고 깨끗한 오징어를 안전하게 제공하고요. 부산의 해썹 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위생시설에서 위생시설 생산을 했습니다. 100% 국내 가공이고요. 합리적인 가격 150g에 13,900원입니다. 아우 침 나와.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미개봉 상태거나 뭐 드시고 남은 달달달은 꼭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다시 먹을 때 딱 5초만 입에 물고 계시면 말랑뗀뗀한 식감이 다시 돌아오니까 소중하게 보관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대갈축 이벤트 있습니다. 리뷰 작성하시면 500원 할인 들어가고요. 사진과 동영상 리뷰 작성시에는 1000원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유튜브 더보기에 나와 있는 주소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오징어 제트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좀 진 변호사님이 더 좋다 이러시면 오징어 제트를 주시면 되고요. 나는 양 변호사님이 좋다 이러시면 버터구이, 입신양명 버터구이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제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진변 양변을 따지지 마시고요. 이쪽은 조리 없이 정말 그냥 뭐 영화 보고 이럴 때 날 것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 딱딱한데 고소한 그런 맛이고요. 여기는 완전 고급이에요. 완전 뭐야 그럼 우린 저급이야 뭐야.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 안 좋네. 진 변호사님은 맥주랑 어울려. 소맥이랑 어울리고 이쪽은 약간 와인 안주 같은 느낌. 맞아요. 저거 와인이랑 먹으면은 별로야. 사실 그런데 와인이랑 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 괜찮아. 와인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샤도네이랑 드시면 정말 죽음입니다. 네. 내가 사실 소맥을 좋아하긴 하는데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뭐야 이거? 술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오징어계의 사대부. 여기는 오징어계의 뭐 하실래요? 짐승? 짐승밥? 오징어계의 짐승. 짐승 좋다. 자, 입신양명 오징어 버터장군 vs 오징어 제트 다리가 달달. 오징어계의 사대부, 오징어계의 유부남. 자, 여러분 선택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유부남이냐 사대부냐. 근데 나는 이제 저 뭐야 먹어보고 입신양 버터장군 이거는 그냥 맛이 궁금해. 그냥 상상 속의 오징어인 거잖아. 이걸 어떻게 먹어보지도 않고 광고를 한다는 게 참 너무 진짜 아쉽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파는 버터구이는 그냥 말린 오징어를 살짝 부풀린 다음에 거기에 버터 향이 좀 입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생오징어의 부드러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맛있겠다. 약간 숙회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버터가 너무 풍부해요. 여기다가 오징어 잎만 하나 들어갔으니까 우리 셋이네. 버터구이 오징어에다가 잎만 사른 오징어 잎,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운 오징어 딱 돼가지고. 오징어 주둥면 팔았었거든. 오징어 잎. 그때 같이 먹었었잖아요. 오징어 먹었나? 안 먹었어요? 안 먹어봤어.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요 그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오징어지 다리가 달달달로 처음 이제 광고계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징어지 다리가 달달달을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정말 약이야 약. 진짜 맛있어. 안주 딱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입 심심할 때 드셔도 너무 좋고 졸리신 분들은 차에다 넣어놓고 운전하시면서 드세요. 저 사실 그 광고하고 집에 가면서 먹었죠? 운전하는데 한 손으로 운전했어.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강추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신양명 오징어와 오징어 제트의 다리가 달달달 두 제품 모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어보자. 자 다음번에 이 광고가 또 들어오는 게 이긴 거야. 이런데 오징어 입 들어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 라이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지? 알려주세요. 해야죠. 약속을 했으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라이브로. 드디어 라이브로. 13일에 토요일. 1년 만에. 주제를 뭘로 하지 근데? 그때는 라이브니까 그냥 이야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했던 얘기들 진변에게 묻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다 봐가면서 합시다. 어때요? 그 새끼 PD 요거 좀 구워와. 우리 먹으면서 할까요? 네 여러분 저희 그러면 5월 13일 토요일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